다 쓰셨죠? 자, 다음 등비수열의 합. 항상 수열에서 말하는 SN은 뭐야?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SN이란 녀석은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여기 달려있는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SN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데 등비수열이잖아, 그지? 등비수열의 합을 공식으로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SN이 있고요. 얘는 A1부터 쭉 더하겠지, 그지? 어디까지 더하냐면 n번째 항까지. 요렇게 더하는 게 SN일 거야,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항들이 뭐냐면 등비수열의 항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초항이 있고 공비가 존재를 할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 이 식 전체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1에다가 공비 한번 곱하니까 얘가 누가 되냐면 다음 번째 항인 A2가 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이해돼? 초항에다가 공비 한번 곱해지니까 그 다음 번째인 두 번째 항이 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2가 뭐가 되냐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되는 거지. A3이 뭐가 되냐면 그 다음 번째인 네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쭉 가서 n-1번째 항이 뭐냐면 n번째 항이랑 같아지겠죠? 그럼 n번째 항은 원래는 없었던 항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뺀다. 그럼 좌변은 뭐가 되냐면 r-1의 sn 요렇게 되시면 되겠고요, 그죠? 우변은 어떻게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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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변은 어떻게 되죠? 우변은 어떻게 돼? 일단 똑같은 애들끼리 빼지니까 사라질 거고, 그지? 이렇게 사라져. 맞아.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AN의 R 마이너스 A1 이렇게 남으시면 되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냐? 맞냐? 맞아. 이해됐어? 봐봐. 좀 정리를 할게요. 결국에 AN은 뭐냐면 A1에 R의 n-1제곱이고 여기에 R이 곱해져 있는 거고 마이너스 A1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변을 정리를 하시면 A1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AN이 돼. 여기까지 오케이? AN을 갖다가 초항이랑 공비로 표현을 한 거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R-1의 SN이 A1 R의 n제곱 마이너스 AN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SN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R-1분의 묶어내시면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얘는 언제 유용하냐면 공비가 1보다 클 때
오케이? 근데 만약에 공비가 1보다 작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걸 왜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하냐면 공비가 1보다 크면 얘는 분모가 양수가 나와. 이해돼? 근데 만약에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얘는 분모가 음수가 돼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상 요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계산을 약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짝수 근해 공식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R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분모의 음수가 나오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얘는 윗줄에서 아랫줄을 뺐었잖아. 그지? 아랫줄에서 윗줄을 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1-R분의 A1의 1-R의 N제곱 요렇게 오시면 완성이 된다. 이해됐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와 있는 요 N 있지? 얘가 뭐냐면 항의 개수야. 여기 나와 있는 N도 뭐냐면 항의 개수. 됐어? 요렇게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틀릴 일이 없어요. 이해됐어? 네.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인데 수열의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결국에 정해져 있잖아. 그지? Sn에서 Sn-1을 빼면 여기서 An만 짠 하고 남는 거잖아. 그지? 이해되시나? 이해돼?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였어? 수열의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가 있었어. 뭐였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초항이 그렇지. 여기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초항은 반드시 뭘로 구한다? S1로 구해야 된다 라는 게 주의사항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구해진 일반항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A1을 구하는 짓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왔어?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뭐라고? 엄마랑 싸웠는데 왜 늦게 오는 거야? 그럼 나도 엄마랑 싸우다 늦게 온다? 뭐라고? 다음부터 안 늦을게요? 수요일에는 무단으로 결석하셨잖아. 그것도 이유가 있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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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니까 싸워서 늦은 게 아니라 늦어서 싸워서 늦은 거잖아. 맞지? 오늘은 그냥 싸웠어? 왜 싸웠냐고. 왜 싸웠어? 이거랑 관련 있어? 없잖아. 뒤질래? 너 이딴 식으로 하면 학원 못 다녀. 알겠어? 정신 차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AN을 이용해서 초항을 구하시면 안 된다가 주의사항이었어요. 그죠? 그걸 등차 수열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등차 수열의 합 SN은 결국에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랬어?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랬어. 정리를 해보면. 그죠?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원래는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데 상수항이 달려 있으면 이때는 반드시 AN은 SN으로 구해야 된다. S1로 구해야 된다. 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등비수열은 어때? 등비수열은 SN이 어떻게 생겼냐면 R-1분의 초항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분자를 항을 하나하나씩 분해를 한번 해보시면 얘가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1 요렇게 달려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무조건 상수항이 달려있어. 이해돼? 얘는 무조건 상수항이 달려있어. 등비수열은 원래는 상수항이 없어. 그래서 상수항이 달려있으면 초항은 반드시 S1으로 구해야 돼. 근데 등비수열은 상수항이 무조건 달려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초항은 S1으로 구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왜?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돼? 얘는 상수항이 안 달려있으면 그냥 일반항 구해가지고 A1 구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얘는 상수항이 무조건 달려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하시더라도 얘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요거를 통해서 구해보시는 게 안전빵이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길게 하세요. 책표 일어나. 야, 혹시 또 여행 가는 사람? 다음 주 수요일 기다려봐. 카자흐스탄 가서 뭐 하냐? 너 아버지 출장 따라가는 거냐? 아빠 만나러 가요. 그렇게 할 건 아니지 않냐? 나도 부모님이랑 떨어져 사는데. 김재준 며칠이지? 7, 8, 9, 29일? 다음 주 수요일만 못 온다고? 토요일은 오고? 또? (7월 28, 29) 이현지 7월 28일, 29일. 뭐라는 거야? 뒤질래? 어디 가는데? 서울? 아, 무슨 서울을 1박 2일로 가. 촌스럽게 무슨 하루 가는데. 가서 뭐 하는데? 가서 뭐 하는데? 애들이랑? 어디 가는데? 홍대? 쪽? 가서 뭐 하는데? 뭐라고? 어디 들르는데? 어디 들르는데? 어? 애들이 홍대 가면 할 게 있냐? 뭘 사는데? 어? 뭐 사는데? 뭐 사는데? 뭐 사는데? 뭐 사는데? 뭔 물건? 날짜가 안 정해졌어? 그럼 수학학원을 안 빠지는 날로 잡아서 가세요. 또, 야, 여행 가는 사람. (7월 30일) (8월 1일) 어디 가는데? 고향으로 가니? 고향이잖아. 뭐야, 왜? 원래 고향은 어딘데? 서울 어딘데? 서초동? 아, 그럼 부자. 서초고 서초동 찐부자.
또 여행 갈 예정이 있는 사람 없냐? 없어? 생기면 알려주세요. 오케이. 자, 문제풀이 갑니다. 37번부터 하면 되죠? 빨리빨리 말하란 말이야. 야, 또 책 없는 사람 없지? 백이백공 시우야, 밑에 가서 가져. 한층 내려가면 프린터기 있거든? 자, 37번. 모든 항의 실수인 등비 수열의 네 번째 항이 12고요. 일곱 번째 항이 96일 때 요 수열의 두 번째 항을 구하랍니다. 그죠? 네 번째 항에서 일곱 번째 항 가려면 공비 몇 번 곱해야 돼? 3번 곱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이만큼이 얼마야? 공비를 3번 곱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숫자로 얼마야? 얼마? 신입생 얼마야? 얼마야? 얼마 곱해야 돼? 스스로 계산해라. 8이죠? 그니까 공비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냐면 두 번째 항 구하라 했으니까 네 번째 항에다가 뭐 하시면? 공비를 거꾸로 두 번 곱하시면 두 번째 항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니까 12에다가 4분의 1 곱하시면 3하고 정답 나오시면 되겠죠. 그죠? (8) 96 나누기 12는 8. 알겠어? 자, 40번. 시우는 왜 안 오니?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은 4분의 5고요. A3의 제곱 더하기 A4의 제곱은 20일 때 A5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요거 이제 잘 갖고 왔어? 요거 이제 각 항들을 초항을 A1으로 잡고요. 다음에 공비를 갖다가 R이라고 놓고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A1의 제곱은 그냥 A1의 제곱이고, 그지? A2의 제곱은 A1의 제곱, R의 제곱. 얘가 4분의 5 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죠? 이해되시나? 다음에 A3은 뭐야? 얘는 AR 제곱이니까 A1의 제곱에 R의 4제곱 더하기. 얘는 A1 R 세제곱이니까 A1의 제곱, R의 6제곱. 얘가 20이라는 얘기죠. 이해됐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 모르는 문자 몇 개?
고개를 들어 얘들아. 모르는 문자 몇 개? 2개. 식이 몇 개? 2개. 그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요. 정답이 있는 한 무조건 구할 수 있다. 뭐 해보고 싶은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얘를 A1으로 묶어내시면 A1의 제곱으로 묶어내시면 1 더하기 R제곱 얘가 4분의 5 나오고요. 그죠? 얘를 A1 제곱 R 4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제곱 얘가 2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이해됐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갖다가 얘로 나눌 거야. 얘를 얘로 나눠. 이렇게 됐어?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16 나오시면 되죠. 그죠? 좌변에 있는 문자는 정리하시면 요렇게랑 요렇게 날라가시면 되지. 그지?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게 뭐야? R 4제곱이 16이라는 뜻이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겠네. 그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라 그랬으니까 공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서 2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공비가 2인 것까지 구했으니까 둘 중에 마음에 드는 데다 대입해가지고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 더하기 요거가 4분의 5니까 요거 정리하시면 A1 제곱이 얼마야? 4분의 1이죠? 그러면 초항도 양수라 그랬으니까 2분의 1 선택하시면 되겠네. 그지? 이해되셨나? 뭐 구하라냐? A5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A5는 초항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하시면 되니까 2분의 1에다가 R 4제곱 16 곱하시면 8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43번. 두 번째 항이 3이고요. 다섯 번째 항이 81이고.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지는 항을 구하래. 그죠? 두 번째 항이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81이잖아. 그지?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가려면 공비를 몇 번 곱해? 3번 곱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얼마야? 신입생 얼마야? 이게 얼마야? 20지. 맞아. 그러면 이제 공비가 뭐라 그랬냐면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공비가 얼마냐면 3이 되시면 되겠고요. 그죠? 다음에 두 번째 항이 3이니까 그러면 초항이 얼마여야 돼? 1 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면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3의 n-1제곱 요렇게 되시면 돼요. 그죠? 됐냐? 그럼 문제에서 뭐 찾으라 그랬냐면 얘가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지는 항을 찾으라 그랬잖아. 그지? 얘가 언제 1000보다 커지냐 요거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돼? 살짝 넣어봐서 계산하시면 되겠지. n은 8 넣으시면 되네. 됐어? 자, 46번. 3이랑 48 사이에 9개의 양수를 집어넣어서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게 한대요.
에서 두 번째 항 곱하기 세 번째 항의 값을 구하래. 그지? 자, 그러면 얘네가 쭈루룩 차례대로 등비수열이니까 맨 처음 3에서 48까지 가려면 공비를 몇 번 곱하셔야 되나? 뭐? 씨발? 뭐라 했어? 공비 몇 번 곱하셔야 되죠? 효래야 몇 번 곱해야 돼? 9대 맞을래? 열 번이죠? 공비를 10번 곱해야 되고 얘가 얼마냐면 16이 나오시면 되겠지. 그치? 이해됐어? 그럼 봐봐. 10제곱이 16이니까 그냥 공비 R이 얼만지를 구하기가 약간 애매하다 이거죠. 그죠? 그니까 뭘 할 거냐면 문제에서 정답으로 뭘 써야 되는지를 먼저 구해 볼게요. A2 곱하기 A3을 정답으로 써야 되는데 A2는 3에다가 공비 몇 번? 2번 곱하시면 되죠. 그죠? 다음에 A3은 3에다가 공비 몇 번? 3번 곱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정답으로 쓰면 되는 게 9 곱하기 R의 5제곱을 정답으로 쓰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가 R의 10제곱이 16이라서 그냥 R이 얼만지는 구하기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R의 5제곱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지. R의 5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4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래? 다 양수를 집어 넣었으니까 공비가 음수가 나오는 일은 발생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진짜 R 5제곱은 뭐냐면 그냥 4가 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얼마야? 36. 야, 기하 듣고 있어? 어때? 재밌어? 어디까지 했어? 그러니까 첫 수업에서 어디까지 했어? 너도 듣냐? 재밌냐? 재밌다고? 그래. 어디까지 했어? 타원까지 했어? 타원 재밌지. 자, 49번 세수 x랑 x-6이랑 10-x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모든 x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그죠?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문제에서 세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잡아줬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뭐만 쓰시면 되나? 등비중항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등비중항이 뭐였어?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은 양옆에 있는 항들의 곱이랑 같다. 요게 등비중항이었어요. 그죠? 그럼 좌변 전개하시면 요렇게, 우변은 이렇게. 그러면 요거니까 모든 x값의 합은 근과 계수관계 때리시면 되겠지. 그지? 11 하시면 되겠죠?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26이고요. 곱이 216일 때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를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하죠?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나왔는데, 그지? 문제에서 세 수의 형태를 잡아주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형태를 잡아야 돼.
어떻게 잡을까?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우리가 직접 잡아야 되니까 A, AR, AR 제곱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곱을 먼저 사용해 볼게. 세 개를 다 곱하면 216이 나오는데, 그지? 요거 세 개 전부 다 곱하시면 A 세제곱, R 세제곱인데 얘가 216이잖아, 그지? 그러면 AR이 얼마야? 6 나오시면 되죠? 이해돼? 뭐 가운데 있는 항을 구했고요, 그죠? 다음에는 합을 아직 안 써먹긴 했는데, 그지? 그러면 이제 요 세 실수가 어떻게 된 거냐면 A랑 6이랑 6R 요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약간 은근히 막힐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이제 항상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모르는 문자가 2개고 세울 수 있는 식이 2개니까 무조건 구할 수 있다를 약간 믿음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어? 어떻게든 하면 정답이 나온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어차피 얘네가 등비수열이고 문자가 2개 있잖아, 그지? 근데 가운데 있는 항이 6이라는 걸 아니까 얘를 약간 센스를 발휘해서 R분의 6이랑 6R 요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지 않냐 이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가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야. 근데 이제 그 근데 이제 그 연립방정식 맨 최종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연립방정식을 변형을 시킬 때 한 단계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여기서 그냥 등비수열임을 잘 고려를 해서 가운데 항을 알고 있으니까 공비를 한번 나누고 공비를 한번 곱해서 표현을 해 놓으면 요 단계에서 이미 문자가 하나로 줄어드니까 식이 한 줄만 있어도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R분의 6 더하기 6 더하기 6R 얘가 얼마냐면 26이라는 얘기죠, 그죠? 어떻게 해결해? 공비는 절대로 0이 아닐 거니까 양변에 R을 곱해서 잘 정리해서 해결하시면 되죠, 그죠? 6R 제곱 마이너스 20R 플러스 6은 0이다. 뭐야? 이해됐어? 그러면 요거 이제 해결하시면 되겠는데 2로 나누시면 이렇게 그러면 될 수 있는 공비가 3분의 1 또는 3 요렇게 나오는데 오케이? 3분의 1 또는 3 요렇게 나오는데 3분의 1을 선택하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어떻게 되냐면 18, 6, 2 요렇게 나오는 거고요. 3을 선택하시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2랑 6이랑 18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순서만 바뀌고 숫자의 조합은 같다 이거지. 그래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는 16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듣고 있지? 자, 55번. 그림같이 AB는 8인 선분 AB를 1대4로 내분하는 점을 A1, 다음에 A1B를 1대4로 내분하는 점을 A2, A2B를 1대4로 내분하는 점을 A3이라고 하자. 반복을 할 때 A7, A8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죠? 결국에 이제 뭐 찾으면 되냐면 A7의 좌표랑 A8의 좌표를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해돼? A7의 좌표랑 A8의 좌표를 찾으시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한번 해볼게요.
얘를 x축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0이라고 하시고 길이가 8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8이라고 놓으시면 A1은 좌표가 어떻게 돼? A1은 좌표가 어떻게 돼? What? 2. 어떻게 구한 거야? 아, 그렇지. 그러니까 8 곱하기 4분의 1을 하신 거죠? 이해되시나? 그래서 A1의 좌표는 2가 나오시면 되겠지. 그치? 이해됐어? 다음에 그러면 A2는? 엥? 1대 4잖아, 효래야. 5분의 1에 세지, 5분의 1. 다음에 A2는요? 맞아, 효래야. A2는 어떻게 구하죠? 빨리 생각해봐. A2는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전체 길이 8에서 그지? 요만큼 길이를 빼야 되지. 그지? 그게 요만큼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8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하시면 돼. 이해돼? 그럼 잘 봐. 결국에는 규칙이 무언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항을 잡아낼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그지?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규칙을 잡아내기가 쉬워, 안 쉬워? 안 쉽다 이거죠. 그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A1이나 A2의 좌표는 어디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냐면 0을 기준으로 이 길이를 구하고 이 길이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하시면 기준을 삼기가 애매해. 왜? 계속 매 계산 때마다 8에서 길이를 뺀 다음에 1대 4로 나눠야 되니까. 이해돼? 그럼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그냥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요렇게. 알겠어? 이만큼 길이는 얼마야? 얘는 8 곱하기 5분의 4 하시면 돼. 맞아?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이만큼 길이는 8 곱하기 5분의 4에다가 5분의 4 하시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해돼? 그러면 그 다음 A3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면 돼? 8 곱하기 5분의 4에다가 5분의 4 한 거에다가 또 5분의 4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는 규칙이 생기니까 일반항으로서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또 일반항을 잡는 꿀팁을 하나를 알려드리면 기준을 세우는 거야. A1을 구할 때 5분의 4를 몇 번 곱했나를 한번 주의 깊게 보는 거죠. A1을 구할 때 5분의 4를 한 번 구했어. 한 번 곱했어. A2를 계산할 때 5분의 4를 두 번 곱했어. A3을 계산할 때 5분의 4를 세 번 곱했어. 그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A7이랑 A8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A7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될 거냐면 8에다가 5분의 4를 몇 번? 5분의 4를 몇 번? 효래야 몇 번? 7번 곱하시면 되고요. B, A8을 계산을 하실 때는 8에다가 5분의 4를 몇 번? 8번 곱하시면 되겠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A7이랑 A8 사이의 거리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거 빼시면 되겠네. 이해됐어? B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가 더 멀리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둘이 뺀 거 계산만 잘 하시면 되는데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죠? 이해되냐? 어떻게 정리하냐? 여기서 5분의 4의 7제곱을 꺼내세요. 그러면 앞에서 남는 게 1이 남고 뒤에서 남는 게 5분의 4의 1제곱이 남으니까 뒤에 게 계산이 가능하지. 그지? 그러면 얘는 8 곱하기 5분의 4의 7제곱 곱하기 5분의 1 요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지? 이해돼? 됐어? 그래서 여기서 8에서 4를 떼다가 여기 집어넣고 요 5분의 1을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시면 2 곱하기 5분의 4의 8제곱 요렇게 계산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 네, 60번. 유형 19번은 뭐 알아서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세 번째 항은 10이고 일곱 번째 항은 192일 때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죠? S9의 값을 정답으로 쓰시면 되는데 그러려면 초항이랑 공비가 좀 필요해요. 그죠? 자, 3에서 7 가려면 공비를 4번 곱해야 되고 그게 얼마야? 16이네요. 그죠? 그러면 공비가 음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이해돼?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초항은 얼마로 나와? A3에서 공비 2번 나누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3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뭐 구하라고? S9 구하시면 된다. 항이 몇 개? 항이 몇 개? 9개. 그죠? 항의 개수만 잘 기억하시면 돼. 어떻게 구하냐면 R-1에 공비가 음수니까 1-R에 초항의 1-R에 항의 개수 제곱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자, 대입하면 분모는 얼마냐면 3이고요. 그죠? 3에다가 1 마이너스 2의 9제곱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네. 이해돼? 맞아? 다 왔어? 이제 3분의 요렇게 나눠지고요. 얘는 1 더하기 512 그래서 513이 정답이죠. (63번)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S5는 10이고 S10은 30일 때 S15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S5는 R-1분의 A1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죠? 지금 등비수열에 대한 힌트는 없으니까 초항은 A1, 공비는 R로 잡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10이라는 얘기. 다음에 S10은 R-1분의 A1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지. 이해돼? 근데 얘는 이제 머리를 조금 굴려보시면 결국에 얘도 이용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죠? 얘가 30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이제 요만큼이 그러면 얼마요? 10. 그지? 그러면 얘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네. 이해돼? 그니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R의 5제곱이 2다 라는 거죠. 알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S15를 계산하시면 정답이지. 그지? S15는 R-1분의 A1에 R의 15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해야 되잖아. 그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일단 절대 하면 안 되는 생각이 뭐냐면 초항을 구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지? 왜냐면 R의 5제곱이 2니까 R 구하시면 2의 5분의 1제곱 나오는데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죠? 초항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얘는 인수분해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R의 5제곱 마이너스 1에 R의 10제곱 플러스 R의 5제곱 플러스 1로서 계산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또 요만큼이 얼마야? 10이라고 알려줬네. 그지? 10 곱하기 R의 10제곱은요? 5제곱이 2니까 4. 누구야? 누구실이야? R의 5제곱은 2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됐어? 그래서 70 하시면 정답. (66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1, B1, C1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A2, B2, C2라고 하고 A2, B2, C2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을 A3, B3, C3이라고 하는데, 계속 반복을 하는데 n번째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LN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둘레를 다 더한 게 P분의 Q인데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결국에 이제 도형 문제, 수열의 파트에서 도형 문제가 나오면 일단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등차로 푸는 건 거의 없어요. 오케이? 도형에서 등차로 푸는 거 진짜 거의 없어. 전부 다 뭘로 푸냐면 등비로 푸는데, 그럼 결국에 등비 수열을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선 필요한 게 두 가지잖아. 초항이 필요하고요. 그죠? 맞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초항이야? L1이 초항인데 얘는 무슨 뜻이야? A1, B1, C1의 둘레잖아. 그지?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으로 출발을 한다 그랬으니까 초항은 4, 3, 12 하시면 되겠지. 그지? 맞아? 다음에 등비 수열을 또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공비가 필요하잖아. 근데 모든 도형 문제에서 공비는 결국에 누가 되냐면 닮은 비가 돼. 이해돼? 결국 모든 도형 문제에서 등비 수열을 적용할 때 초항을 구해야 되고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초항은 구하기 쉽고요. 그죠? 공비는 결국에 누가 되냐면 닮은 비가 되시면 돼.
그럼 얘는 첫 번째 삼각형에서 다음 번째 삼각형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죠. 그죠? 이해돼? 닮은 비가 얼마냐면 2대 1이야. 오케이? 그럼 공비가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 닮은 비가 나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2대 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대 4다. 그럼 고민이 되잖아. 5분의 4로 할까? 4분의 5로 할까? 그럼 대부분의 공비들은 1보다 작아지도록 설계를 하시면 돼. 뭔 말인지 오케이? 그도 그럴 게 뭐야? 어차피 첫 번째 삼각형에서 다음 번째 삼각형 갈 때 둘레가 작아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비를 1보다 작게 만들면 다음 번째 항이 더 작아지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초항이 12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8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시면 정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됐어? 1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초항에다가 1 마이너스 2분의 1의 항의 개수 8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 됐냐? 그러면 이제 분모 2분의 1 처리해 주시면 24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8째.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보기에 있나 보시면 없으니까 뭐 해야 돼?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실제로 계산을 해야 돼. 하시면 P분의 Q 나온다. 자, 68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4의 n제곱 플러스 5일 때 A 3분의 A 10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세 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의 B를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결국에 또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수열의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Sn-Sn-1을 해가지고 AN을 구해내야 돼. 오케이? 왜? 우리는 세 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이 얼마인지 필요하니까. 그죠?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식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Sn은 4의 n제곱 플러스 5고요. Sn-1은 n에다가 n-1 대입한 형태니까 마이너스 4의 n-1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 됐음? 그러면 이제 5끼리는 날려버리시면 되고, 그죠? 그러면 4의 n제곱 마이너스 4의 n-1제곱 이렇게 남는데 4의 n-1제곱으로 묶어보시면 앞에선 4가 남고 뒤에선 1이 남아. 하품 좀 그만해라. 하품 좀 그만해. 이해돼? 4의 n-1제곱으로 묶으면 4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정리하시면 되죠? 3 곱하기 4의 n-1제곱이 an이다. 이런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뭐야? 도대체 초항을 몇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이해되냐? S1은 얼마? 9. 맞아. A1은 얼마야? 그러니까 AN을 가지고 A1을 구하시면 얼마가 나오죠? 3 나오네. 이해됐어? 이해됐어? S1은 뭐야? 첫 번째 항까지만 더한 거니까 얘가 무조건 초항이고요. 그죠? 얘는 뭐야? 가짜 초항이지. 그지? 그니까 A2를 구해보시면 AN을 통해서 A2를 구해보시면 얼마야? 12가 나오지.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냐? 여기까지 오케이? 첫 번째 항은 누가 진짜? 9가 진짜. 두 번째 항이 12부터 시작이야. 알겠어? 공비는 얼마야?
n-1제곱이 공비니까 4가 공비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수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째 항이 9, 둘째 항이 12, 그 다음 항은 48 요렇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니? 이해됐어? 이해됐어? 요렇게 되고 있는 수열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봐봐. 계산을 해야 되는 게 A 10번째 항을 A 3번째 항으로 나눠야 돼요. 그죠? 그럼 결과가 뭐야? R 7제곱이지? 이해돼? R 7제곱이야? R이 뭐야? 4였잖아. 4의 7제곱이니까 2의 14제곱 하시면 정답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 무조건 뭐 해봐야 된다고? AN으로 구한 초항이랑 SN으로 구한 초항이랑 맞는지 무조건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누가 진짜라고 무조건? S의 1로 구한 게 무조건 진짜 초항. 알겠어? 됐냐? 오늘은 여기까지. 쉬었다가 다음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현지야, 매일 숙제 있는 거 알지? 할 수 있지? 확실하지?